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냥 조용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구간이야말로 시장 심리가 가장 꼬이기 쉬운 자리입니다. 롱을 들고 있으면 불안하고 숏을 들고 있으면 내려가질 않으니까 조급합니다. 겉으로는 잠잠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롱과 숏 모두를 동시에 흔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밤 이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아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야간 이더리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A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15분봉은 되게 재밌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만 보면 조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시장 심리가 가장 꼬이기 쉬운 구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급등 이후 무너지지 않고 고점 압축 흐름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2120 부근에서 가격이 좁게 모이면서 에너지를 압축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걸 단순히 힘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통 약한 흐름이라면 급등 이후 바로 밀립니다. 캔들 크기가 줄어들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급등 이후에도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고 단기 EMA 선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밴드 자체가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방향이 나오기 직전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밴드가 좁아지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어느 순간 한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향이 위쪽에 더 가깝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건 하락 전환 차트라기보다 강한 종목 특유의 버티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현재 구조는 상승 후 에너지 압축형 횡보입니다. 하락 전환 구조는 아직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캔들 크기만 봅니다. 큰 캔들이 안 나오니까 힘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에서 진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어디에서 안 무너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차트 구조를 확인했다면 이제 비트코인과의 관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부분 이더리움을 볼 때 실수 하나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이더리움도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상단 저항 근처에서 계속 힘을 빼면서 방향을 고민하는 흐름인데 이더리움은 오히려 고점 부근에서 가격을 잘 안 놓고 있습니다. 보통 약한 알트는 비트코인이 잠깐만 쉬어도 바로 밀립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은 급등 이후에도 2120 부근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단에서 흔들리는 동안 이더리움은 저점을 거의 안 낮추고 있다는 것.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힘을 빼는 동안 같이 빠져야 정상인데 이더리움은 안 빠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 강도입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도 자산이 쉬는 타이밍에 얼마나 덜 빠지느냐가 다음 상승장에서 먼저 튀어나가는 종목을 가려내는 핵심 필터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강도는 중립 이상, 강함 쪽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대비 방어력이 꽤 좋습니다. 즉, 지금 이더리움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종목이라기보다 비트코인이 방향만 정해주면 먼저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종목에 더 가깝습니다. 거래량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이후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안 밀립니다. 이건 단순 개미 추격만으로는 잘 안 나오는 흐름입니다. 기관 수급 느낌도 비슷합니다. 누군가 계속 아래에서 받치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 존재합니다. 강도를 확인했다면 이제 이 횡보 구간에서 세력이 어떤 심리를 노리는지 봐야 합니다. 급등 후 바로 또 올리면 개미들이 너무 쉽게 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루하게 횡보를 만듭니다. 롱은 불안하게 만들고 숏은 못 내리니까 조급하게 만듭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 심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롱을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바로 안 가지? 하면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반대로 숏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이미 몇 번 손절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양쪽 다 실수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 횡보 구간의 핵심 목적입니다. 근데 세력은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캔들 몇 개 올라왔다고 바로 추격롱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이 유리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세력은 지금 늦게 따라붙는 사람들을 가장 흔들기 좋은 구조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저항은 2125에서 2130 구간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자리죠. 단기 기준으로는 롱 우세 흐름이지만 2130 안착 여부가 이 구조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만 볼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위에서 버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캔들 하나가 잠깐 위로 찍고 내려오는 건 돌파가 아닙니다.
2130 위에서 캔들 2개 이상이 몸통을 유지하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 그때부터 의미 있는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2130 위에서 캔들을 계속 유지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숏 포지션 정리 물량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2125에서 2130 돌파 시 2145에서 2150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까지 연결되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강하게 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은 이미 아래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놓은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량이 2130 돌파 이후 숏 청산 물량과 만나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항 구간과 함께 지지 구간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2115에서 2110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 중심 가격이죠. 2115와 2100 지지가 현재 상승 구조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면 현재 구조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이 가격대에 닿느냐 안 닿느냐가 아닙니다. 닿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면 구조는 유지됩니다. 반대로 2110 근처에서 여러 캔들이 힘없이 머무르면서 방향을 못 잡는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2100 아래로 밀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는 강한 종목의 눌림이 아니라 위에서 못 버티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2080까지는 생각보다 빨리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은 방향 예측보다 2110 구간을 지키는지 2130 위에 안착하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가격 구간을 확인했다면 보조지표의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RSI는 현재 50에서 60 구간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급등 이후 과열 구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방향을 위로 돌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RSI 위치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RSI가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이 구간에서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매수 세력이 아직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MACD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강한 상승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락 압력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천천히 다시 방향을 위로 돌리려는 흐름입니다. 지금 당장 폭발적인 움직임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천천히 다시 쌓이고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MACD 히스토그램을 보면 음봉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이게 완전히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방향 전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지표 모두 방향성은 위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확정적인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두르지 않고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보조지표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오늘 밤 실제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움직임은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77K 재돌파 시도가 나오면 이더리움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지금 움직이기 직전 압축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안정 흐름 속에 이더리움이 2130 위에 안착하면 선행 상승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76K 아래로 밀리면 이더리움도 결국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대비 방어력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더리움이 먼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대응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 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2130 위에서 캔들이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가격만 보고 추격 진입하는 건 세력이 가장 원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숏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2100 이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방향성만 놓고 보시면 현재 구조는 상방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2100 이탈 시에는 단기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2130 안착이 확인되면 그 자리부터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게 이 자리에서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결국 오늘 밤 이더리움은 방향을 예측하려고 서두르는 것보다 세력이 어디서 사람을 흔드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더리움은 급등 이후 무너지지 않고 고점 압축 흐름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강도는 중립 이상이고 비트코인 대비 방어력도 양호합니다. 2115와 2100 지지가 현재 상승 구조 유지의 핵심이고 2125에서 2130 돌파 시에는 2145에서 2150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단기 기준 롱 우세지만 2130 안착 여부가 핵심입니다. 비트코인 안정 흐름 속에 이더리움이 2130 위에 안착하면 선행 상승 가능성,
반대로 2100 이탈 시에는 단기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놓고 차트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그 방향에 맞게 대응하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지금은 조급하게 따라가는 자리보다 세력이 어디서 사람들을 흔드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밤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간 이더리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